안녕하십니까. 나사렛 국제병원 인공신장센터 임혜원 간호사입니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송도에 그리고 이 연수구에 유일하게 있는 종합병원이 나사렛 국제병원이에요. 양 한방으로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신장센터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43대의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대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면 인공신장실 한번 구경 와 주세요.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제목은 고혈압과 관리입니다. 먼저 고혈압을 알기 전에 혈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이 혈관벽에, 특히 동맥혈관벽에 주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액은 우리 혈액순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도 들고 그리고 손이 저리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혈액이 우리 몸의 전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공급하고 남은 노폐물들은 다시 혈액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순환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압력이 혈압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압을 잴 때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면 심장이 탁 수축을 하고 난 뒤에 그 동맥이 받는 압력을 잴 때를 말하고요. 심장 중에서도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대동맥 쪽으로 혈액이 보내집니다. 이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서 이때는 최고의 압력을 유발을 하고요. 그래서 최고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은요, 좌심실이 수축을 할 때 혈액이 받아들여질 때의 압력이기 때문에 최고 혈압이 아니라 최저 혈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야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병원 외래 입구에 있는 혈압기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1회나 2회에 측정한 혈압을 가지고 이분이 고혈압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요. 팔에다가 혈압 커프를 감고 24시간 동안 집에서 활동하는 그 상태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혈압을 가정혈압이라고 하고요. 왜 가정혈압을 측정을 해야 하냐면 합병증이나 위험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혈압을 계속 측정하다 보면 높은 혈압이 지속될 때, 내가 심장이나 뇌혈관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 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을 재지 않으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혈압이 계속적으로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내가 혈압을 측정하면서 내 건강과 나의 혈압 상태를 알고 이 혈압으로 내가 혈압약을 먹지 않고도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요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혈압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할까요?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측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화장실을 먼저 다녀온 뒤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와 혈압약 등을 복용을 하게 되면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드시지 않고 혈압약도 복용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혈압을 측정하고 난 뒤에 1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혈압을 측정하면 훨씬 더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을 측정하는데 이때도 1분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반드시 다녀오셔야 되는데요. 우리 소변 마려운데 꼭 참고 계시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생기면서 식은땀도 나죠. 이럴 때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을 보고 오셔서 혈압을 측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셔서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혈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정을 취하신 뒤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흡연을 피하셔야 됩니다.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커피도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의사항을 다 지키고 난 뒤에 혈압을 측정하셔야 되는데요. 혈압은 어떻게 측정을 하셔야 되느냐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서 반듯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다리를 꼬거나 구부려서 하는 자세는 피하셔야 되고요. 팔꿈치 안쪽 2cm에서 3cm 올라간 자리에 그 혈압을 재는 혈압기 커프를 감아줍니다. 그때 감을 때에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심장 높이에서 커프를 감아주셔야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게 되면 혈압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맨팔이라든가 얇은 옷을 입은 위에 커프를 감고요. 그 사이에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커프를 감습니다. 이렇게 모든 안정적인 상태가 끝나고 나면 버튼을 눌러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측정하는 중에 말을 하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측정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수첩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죠? 그 등받이에 의자를 기대고 반듯하게 앉아서 두 발은 가지런히 바닥에 뒀습니다. 커프는 위쪽 팔의 심장 높이에서 2, 3cm 위에서 커프를 감고 얄팍한 옷을 입고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압기에 측정된 모습을 보면 위에 써 있는 118이라는 혈압이 수축기 혈압을 의미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꽉 짜줬을 때 대동맥으로 흘러가는 혈압의 압력을 말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선이 있지요. 이 풍선을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잘 보일까요? 풍선을 바라보면 한쪽은 얄팍한 곳은 혈관, 그리고 뚱뚱한 곳을 우리가 심장이라고 봤을 때 심장에서 피를 짜주게 되면 그때 혈관 쪽이 부푸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짜볼게요. 부풀어 오르는 걸 보셨죠? 이때가 바로 수축기 혈압을 의미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앞쪽에 써지면서 우리 몸의 최고의 혈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꽉 잡았던 심장이 다시 놓아지는 상태, 이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쪽 끝에 혈관이 압력이 빠지면서 다시 안정 상태로 됩니다. 이때는 이완기 혈압이고 이 상태에서는 최저 혈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아래 78처럼 낮은 혈압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측정된 혈압은 옆에 있는 노트에 보면 118에 78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실 때 혈압이 얼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120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혈압은 대부분 수축기 혈압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고연령이 됐을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있고 이완기 혈압은 대부분 정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혈압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모두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70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심장의 박동수를 나타내는 맥박입니다. 그래서 쓰실 때 같이 써서 오시면 좋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다음은 이렇게 혈압을 측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가 됐을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이 어떨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는지 그 정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고혈압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맥 혈관 화면 좀
네. 지금 동맥 혈관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이 정상치보다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고혈압은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2차성 고혈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가족력 등에 의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성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혈관벽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단하고 딱딱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살이 찌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 안에 기름이 끼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짜게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환하는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TV를 보다 보면 갑자기 뭐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그랬을 때 아버지가 머리를 잡으면서 아이쿠 그러면서 머리를 잡고 의자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혈압을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 질환이 있는 고혈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신의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에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신에 있는 질환들 중에 갈색종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온몸이 차지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압이 같이 오르면서 온몸이 차지고 그리고 순환이 안 되면서 심기항진들이 있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할까요? 아무 때나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 심내혈관 질환의 어떤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의 혈압을 정상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20에서 80 미만의 혈압을 우리가 정상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 90 이상이 되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1기, 2기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준으로 하는 140에 90이 됐을 때는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 전 단계의 혈압 130에 139 그리고 주위 혈압으로는 120에서 129 아래 혈압으로는 80 이하 그리고 80에서 89까지의 혈압들을 우리가 주위 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혈압의 전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이 고혈압의 전 단계 혈압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은 고혈압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으면 매우 빠르게 고혈압을 알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와서 혈압을 체크했다가 혈압이 높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같은 거를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무증상으로 장기들이 손상되는 고혈압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는 보통 후두골 쪽으로 해서 뒷머리가 아프고요. 귀가 울리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손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고 코피가 잘 나고 어깨가 쑤시는 증상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참 많은 경우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한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많이 들으셨죠? 매우 흔합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에서 살펴보면은요, 한 28%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혈압 환자 중에서 70%만이 내가 고혈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는 고혈압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인지 모르고 살면서 장기에 손상이 가는 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나의 혈압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에서도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율이라는 것은 내가 고혈압을 치료받고 있는 비율입니다. 66%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를 아주 적절하게 좋은 혈압으로 유지하는 조절률은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은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왜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심혈관계, 뇌혈관계 등의 합병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혈압은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표를 보게 되면은요. 매연, 비만, 음주, 고지혈증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혈압이 사망 위험 인자 중에 제일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많이 일으키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고혈압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혈관의 손상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건강한 혈관들에서는 이렇게 혈관 안쪽에 피가 지나가면서 아주 예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로 지방이 축적이 되면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맥경화증, 이렇게 되는 상황을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방이 축적돼서 점점 좁아진 불안정한 형태의 어떤 혈관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부분에서 갑자기 혈관 내막이 터져서 나오면 출혈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작게나마 혈액이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허혈을 경험을 하겠지만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조직들이 괴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양하게 장기들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로 지나가는 혈관을 동맥경화증이 막아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막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힌 자리에서는 괴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뇌졸중은 중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막힌 자리 때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을 들 수가 없고 다리가 질질 끌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하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약해진 혈관으로 혈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을 나타내는 원인 중에 고혈압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만드는데요. 심장으로 지나가는 관상동맥 같은 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데 약간은 공급되는 형태에서 허혈이 되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심장의 혈관이 전혀 못 가면서 심장의 일부 조직이 괴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를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는 압력이 세지면서 심장의 근육에 과부담이 되는 상태가 되면서 심장이 비후가 되고 이렇게 심장이 커지다 보면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돼서 수축을 잘 못하게 되고 심부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나타날 때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 25%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콩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옆쪽에 정상의 신장은 아주 완두콩처럼 빨갛고 예쁘게 생겼어요. 표면도 매끈하고.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신장을 저희가 적출해서 보게 되면 점점 사이즈는 작아지고 표면은 울퉁불퉁 거칠어지면서 실질 조직에 구멍이 뚫리는, 그러면서 기름이 낀 듯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지나가는 눈 쪽에도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눈 쪽에 지나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망막의 새 동맥이 세정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면화반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부분은 허혈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삼출물이 생기고 좁아진 혈관 벽 쪽 옆쪽에서는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출혈이 되는데 이것이 망막 출혈입니다. 위에 하얀 부분은 피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면화반이 진행된 고혈압성 망막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혈압 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은 치료를 하면서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요? 대단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고혈압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140에 90부터는 약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약을 드시고 난 뒤에 생활요법은 모든 상황에서 같이 생활요법을 하면 좋습니다. 생활요법은 우리가 비만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험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수주에서 3개월 정도 이내로만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낮은 혈압이지만 그래도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혈압 약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치료의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140에 90보다 낮게, 그러니까 139에 89 정도의 혈압을 목표로 하고요. 이럴 때는 합병증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의 고혈압을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내가 더 중증도의 어떤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면 129에 79 정도의 혈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량하거나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정 가능한 유발인자들, 예를 들어서 약물을 드셨다거나 음주를 하셨다거나 비만 때문에 발생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하다 보면 약물 양도 줄일 수 있고 끊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진단시 고혈압이 고혈압의 전 단계였거나 아니면 위험인자가 없는 고혈압인데 관리를 잘 하셨을 경우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은 의사와 상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혈압을 약을 중단을 했다면 그 사이에 다시 혈압이 오르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단하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혈압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면 참 좋으시겠죠.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7가지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병원을 가실 때 혈압을 의사와 진찰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 안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고 야채 섭취를 늘려주시고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담배를 금연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운동은 역기를 들듯이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살이 찌지 않도록 비만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고혈압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고혈압을 관리하고 고혈압이 어떤 건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꼭 잊지 않고 가져가셔야 될 것은 우리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7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기록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제를 드시는 분이시라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정확하게 약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고혈압 약제는 혈압만을
심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제는 심장 기능을 보호하고 콩팥 같은 장기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나 정말 이 약이 중독될까 봐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고혈압 약제도 다른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약제라고 생각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꾸준히 복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 그러면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고혈압 약을 20년째 복용 중이신 분이신데요. 줄여도 된다고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십니다. 언젠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끊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을 2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드셨다면 3가지 이상 드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혈압 약제를 줄여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장이라든가 콩팥, 신장에 어떤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용량이지만 꾸준하게 복용하실 수 있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에 어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코엔자임 같은 보제제를 미리 복용하기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코엔자임 Q10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는 그 약제에 대해서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건강 보조 제품들은 본인이 써야 되는 아주 주요한 약 외에도 그 주변에 첨가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를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고혈압 약제를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혈압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신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에서는 이런 약제들에 대한 독성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약제들의 종류를 피하시고 건강보조식품은 드시지 않는 걸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콩코르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콩코르라는 약은 비소플로롤이라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어, 약간의 어떤 심장을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박동을 할 때 아주 꽉꽉 잘 짜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장의 보호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혈압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보통은 많이는 아니지만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저혈압은 그래도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심장 박동수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잘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박을 재거나 심장의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혈압약 복용 중에 논의를 복용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질문이 건강보조식품이 되게 많아요. 논이를 먹으면 변비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논이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고 저염식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이를 먹으면 변비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변비가 있을 때 우리가 배에다 힘을 딱 주면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변비 관리를 하는 거는 좋지만 사실 논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일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더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혈압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저혈압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혈압은 머리, 심장보다 높은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하면 다리 쪽으로는 그래도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가지만 머리 쪽으로는 혈액이 가기 어려운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혈압은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저혈압 관리도 충분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누워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누워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려줘야 되는 약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저혈압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고혈압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저혈압이 더 위험합니까? 라고 봤을 때 저혈압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두 개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정상 혈압이다가 꼭 혈압계 앞에서만 서면 고혈압이 나오는데도 고혈압으로 봐야 합니까? 어, 혹시 백의 고혈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서면 혈압이 고혈압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재려고 앉았을 때 그 혈압을 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고혈압이 나올 수도 있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은 135에 95가 되면 고혈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혈압을 잴 때마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한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고혈압의 전 단계라든가 아니면 주의 혈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하시면서 병원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측정해 보시는 걸 권하고요. 또 한 가지는 24시간 고혈압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활동 고혈압이라는 걸 측정을 해보셔서 정확한 고혈압 상태를 측정해 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체중도 정상, 음식도 싱겁게 먹는데 왜 고혈압이 나올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어, 체중도 정상이고 음식도 싱겁게 드시고 하시는데 고혈압이 나올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들이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민한 성격인 경우에는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손에 땀도 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